네, 선생님들 계속해서 저희 이제 이선주 대표님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들을 진행해 볼고요. 본격적으로 궁금한 이야기들을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네네. 준비됐습니다.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원장님들 퍼널이 뭐예요? 도대체? 네. 퍼널, 영어로 퍼널인데, 퍼널 깔때기? 자, 뭡니까? 이게 무엇이죠? 네. 그 퍼널 영어로 네. 깔때기잖아요. 네네. 깔때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생겼어요. 위에 뭘 담아내면 점점점 걸러져서 밑으로 빠져나가죠. 마케팅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내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 보통은, 내 제품하고 내 서비스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원장님들, 제가 10명의 대표님을 만나잖아요.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 갖고 계시는 분들, 10명 중에 7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거는요, 너무 획기적이라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고,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제품집을 잘 되는 네. 뭐냐면 내가 내 제품이 필요한 고객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타겟을 아는 맞아요. 것. 타겟을 아는 것. 네. 우리 학원이 내가 중학생이 타겟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중학생이 나의 타겟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뾰족하게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 퍼널이란 무엇이냐면 내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들을 찾아 나서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제품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이 100명이 있다라면 이 100명에 집중하는 게 좋지. 100명 플러스 1000명, 1100명에 집중하는 것보다 100명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뭔가 전환적인 요소를 끌어내는데 훨씬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첫 단계에서 내가 내 제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을 시작을 해서 그 고객이 내 제품을 인지하고 서비스를 인지하고 나를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구매하고 또 재구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 막 바이럴을 일으키는 이런 고객의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퍼널이고요. 그 퍼널의 핵심은 숫자로 측정 가능해져야 된다. 앞부분의 1단계에서 고객이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인지하는 단계에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가 있다라면 몇 명이 나에게 제공을 했는지, 몇 명이 나의 것을 클릭했는지, 몇 명이 나에게 이름을 남겼는지, 그 중에 몇 명이 상담을 신청을 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데이터로 남아서 내가 어느 구간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이 퍼널인데요. 우리가 지금 러셀 브런슨의 좀 마케팅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러셀 브런슨이라는 단어를 아실 거예요, 사람을. 국내 마케팅 설계자, 또는 카피라이팅 설계자부터 시작해 카피라이팅 설계자가 마지막으로 나왔고요. 그 4권의 설계자 시리즈가 번역돼서 나왔는데, 러셀 브런슨의 시크릿 시리즈를 번역한 거거든요. 시크릿 시리즈가 번역이 되면서 퍼널도 굉장히 핫한 마케팅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퍼널은 100% 디지털로 하고 100% 자동화가 돼야지만 퍼널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다. 네, 퍼널이 1890년도에 처음 탄생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1890년도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지, 그 다음에 관심, 욕구, 행동. 고객에게 인지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광고도 하시고, 그다음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갖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그들이 행동을 하게 만든다. 구매하게 하거나, 상담을 신청하게 하거나, 이 4가지의 이 기본 그 행동 패턴이거든요. 행동. 요거에 아이다 모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자체가 최근에 탄생된 게 아니고 1890년대에 만들어진 거죠. 오프라인의 어떤 고객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100% 자동화일 필요도 없는 거고 100% 디지털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게 퍼널 마케팅을 하려면 100% 자동화가 돼야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고객이 그 다음 단계 내가 원하는 이 설계 도면에 이 길에 어떻게 그 다음 정거장을 빨리 도달하고 안정적으로 도달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곧 퍼널이고요. 그 사이에는
100% 디지털된 100% 자동화 퍼널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우리가 상담하는 것도 자동은 아니거든요. 그런 단계가 거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학원으로 와서 상담을 받는 거는 오프라인이죠. 네. 자, 이런 구간들이 섞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이제 조금 이제 마케팅에 조금 관심이 있어도 바로 당장에 돈을 써서 바로 학원생을 바로 유치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뭔가 이제 뭘 씨를 뿌리고 점차 이제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잘 못 견디세요. 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네. 우리 원장님들께서 답을 다 갖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네.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 영어에 입문해서 바로 수능 시험 보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뭔가 뭐 재수하는 학생이든 뭐 한 등급을 올린 학생이든 나 이거 교과서 한 번 보면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쵸.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그 다음날 내가 그 전날에 그냥 뭐 정말 폭풍으로 공부를 해서 그 다음날 시험을 어찌어찌 잘 넘길 수 있지만 거기서 진짜 실력이 되지는 않을 확률이 높겠죠. 마찬가지로 시간을 조금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해서 그 다음 단계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육에 이제 맞아요. 마닉스에서 리딩 가서 뭐 이제 독해 가고 문법 가는 것처럼 그 고객들도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알아가고 인지하고 교육받고 찐팬이 될 때까지 이제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다 이런 그 단계가 말씀이시죠.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어떠한 하나의 한 가지 뭔가를 불꽃을 터뜨려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원장님들이 한 개, 두 개 해보고, 안 되네. 난 안 돼.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한 개만 좀 길게 해보시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한 6개월 이상 해보시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퍼널은 그 안에 컨텐츠들이 다 모여져서 만드는 거기도 합니다. 컨텐츠들을 고객이 그 다음 행동하게끔 유리한 컨텐츠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서 그 컨텐츠를 내가 어떤 히든 처리된 공간에 만들어서 링크만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 컨텐츠 자체가 블로그에 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컨텐츠가 또 뉴스레터 어떤 사이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컨텐츠가 또는 뭐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 컨텐츠 자체가 어디에 올라가 있든 간에 이 컨텐츠들을 엮어서 퍼널이 고객들을 설득시키는 방식이 다 컨텐츠거든요. 그 인스타에 올리는 글, 뭐 블로그에 올리는 글 이런 컨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컨텐츠들이 내가 전략적으로 올리면 퍼널화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게 컨텐츠가 쌓여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퍼널적 관점에서 콘텐츠를 설계를 했어. 똑같은 콘텐츠 100개를 제작을 하더라도 그 100가지의 콘텐츠가 내가 설계된 대로 내가 기획한 대로 설계가 되겠죠. 기획한 대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한 땀 한 땀에서 만들었어. 그래도 만들어지겠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콘텐츠가 내가 갖고 있었을 때 그것을 재가공하거나 그대로 활용을 해서 퍼널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시간이 있어야지, 시간이 좀 투자가 돼야지만 성과가 난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만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원장님들 이제 바로 광고만 하실 생각하지 말고 누구 모집, 파닉스 학생 모집 이렇게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블로그나 인스타에 원장님만의 학원만의 그 컨텐츠를 계속 쌓아 올려가시고 이제 그런 가치를 담는 글들을 많이 쓰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퍼널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DB예요. 우리가 광고를 내서 학원을 홍보를 하는 것만으로는 DB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DB를 모을 수 있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관심이 있을 만한 이 주변의 학부모들의 DB를 내가 획득을 한다라는 것은 내 컨텐츠나 나의 어떤 교육 방침에 대해서 관심 있는 고객들이 남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 것인가를 설계를 해봐야 되는 거죠. 남기는 도구 자체가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이 설득이 돼서 처음에 인지 단계에서 설득이 돼서 클릭하고 DB를 남길 수 있는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인스타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광고에서도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고객들을 나의 이 퍼널 안에 DB를 담기 시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반드시 네. 필요하고요. 그게 해결이 되는 순간부터 학원이 더 큰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가 퍼널 안에서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컨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DB 받는 툴도 해야 되고, 그런 DB를 받기 위해서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뭔가 행사, 이벤트 같은 걸 기획해야 되고, 기획하기 위해서, 기획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광고도 어떤 이제 광고에 그 플로우가 있더라고요. 다 배웠어요. 그래서 가치 증명을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처음에 따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여는 강의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학원장님들을 대상으로도 하시나요? 학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네. 하고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도 뭐냐면 제가 네. 학원을 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원장님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네.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직 네. 6개월도 안 지났거든요. 네. 6개월도 안 지났어요. 우리가 어떠한 단계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네. 내가 성적을 올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내가 등급을 올리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길면 길수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6개월도 안 돼서 내가 비즈니스의 모형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 큰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학원으로 망했는데 퍼널로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전에 교육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교육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 학생이 딱 보니까 태생이 똑똑해. 바로 1, 2, 3 숫자 가리키는 걸 건너뛰고 바로 미적분을 가리킬 수는 없잖아요. 단계라는 게 있죠. 네네. 그리고 바로 이 학생이 보니까 언어적으로 한국말을 되게 잘하네. 영어도 잘할 것 같아. 이 학생에게 바로 수능 문제에 관련된 내 책을 갖고 와서 아이들을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없죠. 단계가 있죠. 네. 이 단계가 필요하고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퍼널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어떻게 잘 접목시키냐는 거거든요. 네. 고객이 학생이라면 처음에 나랑 마주한 순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백지에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니까 네.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 백지와 같은 이런 고객을 어떻게 나에게 스며들게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하고 더 높은 가치 사다리로 올라가서 더 많은 것들을 지갑을 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만나는 고객에게 바로 대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세우듯이 퍼널을 설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빠르세요.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 지금. 네,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원장님들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무료 강의 때 그 이 얘기를 똑같이 듣고 나서 정말 맞다 그렇게 정말 저는 박수를 쳤고 그래서 약간 큰맘 먹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 다 모르는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이제 또 듣고 또 너무 친절하게 제가 좀 많이 괴롭혀드렸는데. 네,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계속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하면서 감이 오고 또 알게 되고 해보면 직접 실행해보면서 저 원래 괴롭히는 사람 아니었는데 돈을 냈다 보니까 배워야겠어.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됐는데 하면서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이제 그런 교육업계 쪽도 어떤 퍼널 적용에 좋은 사례가 있나요? 교육업에서의 퍼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 보시면은 엄청난 교육 산업들에 대한 광고가 뜨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남의 것도 빨리 배우거든요. 세브론슨의 퍼널이 국내 책이 번역이 되면서 정말 빠르게 퍼널이 더 확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가장 먼저 적용을 했냐? 마케터가 제일 먼저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강의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보시면 보실 때마다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커머스를 알려주는 강의, 그다음에 인스타 알려주는 강의 많죠. 네, 정말 많이 뜨거든요. 진짜 많이 떠요. 지금 거기에 다 퍼널이 적용돼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 고객 모아서 웨비나 퍼널 열죠. 웨비나를 연 다음에 그들에게 컨텐츠를 주죠. 컨텐츠를 줘서 결제를 시키는데 그들이 결제하지 않은 고객은 그 다음에 웨비나를 또 초대하죠. 이것도 하나의 퍼널의 단계거든요. 지금 그냥 보시는 주변에서 마케팅 좀 한다 하시는 그러한 교육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퍼널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학원에서, 초중고 학원에서 퍼널을 적용하시는 분들 아직 많지는 않아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학원 업계에서,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완벽한 교육 퍼널로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3천만 원에서 100억까지 가는데, 네. 성인 시장이죠. 결국에 성인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학원에 접목해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 임원장님도 네. 학원에 적용을 하고 계시죠? 제가 약간 네네. 교육계 얼리 어댑터처럼 얼리 어댑터 같은 먼저, 느낌이신 거고, 네, 네. 들었습니다. 얼리 네. 어댑터의 느낌이신데, 학원 퍼널은, 또 하나의 퍼널이 있다라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설계한 그런 논술과 관련된 퍼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원장님도, 원장님,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일찍부터 퍼널을 배우셨어요. 한 4년 전? 저희가 스터디 할 때 참여를 네네. 하셔서 네. 같이 스터디를 하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의 학원을, 교육업을 퍼널로 성장을 시켜가지고, 매출이 엄청나죠? 네, 매출이 엄청납니다. 네. 보통 아주 소규모로 운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수억씩의 매출들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꽉꽉 채워서 와, 줄 학원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네. 있군요. 대단하네. 퍼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가망 고객을 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줄을 세우세요. 줄이 그냥 서요, 학부모들이. 근데 자리가 없으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리가 다 차면. 네. 그러면은 6월달 정도 되면 입시 시장이거든요. 그 학원의 특성이. 6월달 되면은 이미 다 꽉 차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수도 없어요. TO가 하나 나면 그 다음 줄 서 있는 애가 한 명씩 들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구경하시는 동안 이렇게 아름아름 하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 오늘 네. 촬영 끝나고도 또 다른 오시죠. 원장님 두 네. 분이 오세요. 바쁘세요. 오늘 저랑 또 몇 시간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지금 아직도 막 직투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네.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서 내 것 좀 봐주세요. 내 것 좀 봐주세요 하는 마케팅을 하시고 네. 계시는데,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하지 말아야 된다라기보다는요, 걔가 저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네. 또 지면으로 또 만약에 보셔야 되는 분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은 좀 괜찮을 수 있지만 퍼널의 개념을 아시게 되면 우리가 직주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마 QR코드라도 넣으실 거예요. 그 직주를 통해서 DB를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넣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주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직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퍼널적 관점으로 설계해서 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 퍼널적 관점이라는 거를 갖는 게 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진짜 맞아, 이게 진짜 맞아 하면서 하다가 제가 결과를 봤잖아요. 이번 첫 퍼널을 돌렸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딱 보면서 이제 완전 확신이 들고 너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제 근데 이런 관점을 전환하기까지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이제 마케팅이 너무 어려운 지금 원장님들 중에서 마케팅 되게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안 할래, 뭐 이런 원장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쉽게 마케팅이란 뭐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최소한 이거라도 해봐라. 최소한 이거라도 해봐라는 먼저는 책을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제 7년 전에 네.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던 러셀 브론슨의 저는 이제 원서로 공부했었거든요. 네. 영어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네네, 영어 선생님이었어가지고. 네, 바로 원서로 보십니다. 영어 선생님이었어서 원서로 힘들게 봤습니다. 쉽진 않았어요. 엄청 힘들게 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참고할 만한 강의들이 크게 없다 보니까 다 이제 외국의 강의들을 구해서 봤어요. 지금도 그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저는 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러셀 브론슨의 시크릿 시리즈가 국내에 네, 닷컴 시크릿과 뭐 익스퍼트 시크릿 이런 것들이 이제 4권이 번역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마케팅 설계자부터 해서 한 권 먼저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무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저는 이제 세미나 할 때 퍼널적 관점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세미나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니까 좀 참석해 보시고. 언제 있으세요? 책? 한
조만간 곧, 곧 아, 할 네네, 예정이긴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럼 곧 좀 들어보시고. 이제 중요한 알려드리도록. 거는 내가 어떠한 퍼널을 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널적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네네. 말씀 잠깐 하신 것처럼 네. 집투를 하더라도 전단지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고. 자, 갑자기 또 뜬금없는 꽃집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올해 5월달 거기 이제 플러샵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평소 뭐 매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좀 크게 벌고 싶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전단지를 하셨어요. 전단지를 하셨는데 전단지에 퍼널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전단지 어떻게? 자체를 네. 제품을 어버이날에 바쁘니까 어버이날 꽃을 미리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역 기반이기도 했어요. 그분은 지역에서 이제 다 끝장 내시려고 지역 기반으로 전단지를 만드시고 전단지에 상품을 미리 한 6개 정도를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 세팅을 한 다음에 QR코드를 넣으셨죠? QR코드를 넣은 거를 또 네이버랑 연결을 하셨어요. 네이버를 연결을 해서 전화를 직접 안 받고 네이버에 바로바로 예약을 걸릴 수 있게끔 랜딩 페이지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 온라인 랜딩 페이지 대신에 오프라인에 전단지를 만드신 거죠. 그분은. 그렇게 해서 붙이려고 아무튼 하셨는데 네.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전주부터 그 샵이 이제 계속 주문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꽃이 그냥 한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엄청난 매출을 이전에 비해서 한 5배 매출을 올리셨죠. 전해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미 고객의 DB가 다 확보가 됐잖아요. 이미 고객의 DB가 확보가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프로모션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꽃과 관련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2차, 3차의 비즈니스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떻게 퍼널적 관점을 내가 소유하게 되느냐. 굉장히 배워야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계속 평소에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책도 보고 했는데 이제 조금씩 평소에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씩 마케팅에 대한 책도 보시고 이제 강의도 들으시고 하는 것도 이제 좋은데 특히 이제 전문가한테 직접 배우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쨌든 시행착오를 해보더라도 내가 하는 거랑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하는 거랑 완전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처음 뵀을 때 안타까웠어요. 너무 하시는 게 많아. 정말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채널도 몇 개를 하시죠. 블로그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아니에요. 인스타그램부터 해서 모든 채널들을 다 하시는데 다 각계 전투를 다 그냥 건 바이 건처럼 이 훌륭한 채널들이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연결이 돼서 하나의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퍼널적 관점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전체가 나의 퍼널에 활용되는 재료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조금씩 그렇게 되고 가시는 것 같고, 오래 걸리셨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면 오래 걸리시진 않으셨어요. 그쵸?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에 출렁이면서, 왜냐면 애들이 원생 모집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요즘 특히 이제 올해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제 저도 이제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인풋을 넣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바로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시간이 조금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사고도 제가 그 와중에 이제 사고가 바뀐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정말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 여기 좀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성실하게 하자, 성실하게 임하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됐어요. 정말 성실하게 하셨어요, 완전히. 그래서 집요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집요함이 한 3개월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집요하게 하시면, 사실 아이들이 중간고사 준비하는 기간이 3개월, 기말고사 3개월 흘러가잖아요. 3개월. 결국에 한 그 3개월이에요. 겨울방학 3개월 이런 거죠. 그 3개월이라는 그 3이라는 숫자. 3개월 동안에 내가 조금만 집요하게 할 수 있으면 되고 정말 너무 바쁘신 원장님들 계세요. 그럴 때는 내 사이즈를 조금만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퍼널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서 딱 한 구간 정도만 앞에 이 부분만 내가 퍼널을 좀 적용해 보겠다. 적용할 구간을 딱 한 군데 정도만 적용을 해보는 거죠. 한 군데 정도만 잡아서 모집 부분인지 아니면 모집도 웨비나로 모집해 볼 건지 모집 자체를 컨텐츠로 모집할 건지 아니면 난 블로그만 할 거야. 그 블로그 자체를 그 퍼널화 시킬 수도 있거든요. 블로그랑 플레이스 자체를 그냥 퍼널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가지만 내가 먼저 해볼 것인지 조금 시간을 더 투입할 수 있을 수 있는 분이라면은 조금 더 종합해서
우리 원장님처럼 조금 더 종합해서 만들어 가보는 것도 내가 3개월을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걸러보는 것도 중요한 것 3개월, 같습니다. 3개월 단위로 네네. 중장기 목표를 세워서 또 시도해봐라. 이렇게. 네. 처음에 내가 너무 바쁜데 나 이상은 너무 높아. 시도하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시간 대비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먼저 좀 정해놓는 거죠. 네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은 것이 가득가득 담겨있는 그런 인터뷰를 해주셔서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선생님들, 또 고민하시는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오늘 팁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지역 사업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진짜 드리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그쵸. 드리고 싶은 네. 말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다음에 또. 네, 긴 시간 동안 좀 더 네.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자신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정말 마케팅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이거를 매번 노력하고 고민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을 고민하는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을 고민하죠. 잘 안 따라오는 그런 맞아. 잘 안 따라오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오게 만들고 그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게 만들고, 그걸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케팅적인 관점만 조금 녹이시면 마케팅 정말 잘하실 분들이에요. 용기를 가지시고 힘내세요. 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